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2023년 새로운 웹디자인 기능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 챕터인 기초학습 능력편입니다. 그 중에서 또 첫 번째인 포토샵 기능편을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몰라도 할 수 있어. 포토샵 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도 몇 가지 기능만 습득하면 자격증 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목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일 제작 및 저장. 두 번째, 사진 불러오기 및 크기 변형. 세 번째, 글자 제작 및 그림자 넣기. 네 번째, 커스텀 도형 넣기.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 첫 번째, 파일 제작 및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을 먼저 하시기 전에 새 파일 만들 때 중요한 명칭들이 있어요. 이 그림처럼요. 그래서 기억하실 포인트를 집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픽셀이고요. 레솔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 이 파트 꼭 기억해 주시고 가세요. One more time. 단위는 픽셀, 레솔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시면 좋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다른 파일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저장을 해주실 때라든지 파일 생성할 때는 단축키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토샵에서 새 파일 생성하는 단축키는요, 컨트롤 N입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은 보통 컨트롤 S인데 웹 파일 저장으로 저희는 할 거라서 컨트롤 Shift Alt를 누른 다음에 S를 누른다는 점.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파일에 New 누르시는 방법도 있지만 옆에 단축키 뜨는 거 보이시죠? 단축키로 꼭 외워주세요. 시간을 빠르게 작업해야 되는 게 시험 보는데 좋겠죠? 컨트롤 N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픽셀을 조절하도록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작할 사이즈로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400에 300의 이미지를 할 거다. 위드스가 400, 헤이트가 300이죠. 그리고 웹 해상도는 무조건 72니까요. 왜인지 생각하시기보다는 72로 외워주시고요. RGB로 해야 제공된 색깔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색상 지정이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RGB 컬러로 해주세요. 자, 크리에이트 눌러서 새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일이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뭔가 작업은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었다고 본다면요. 이걸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보통 그냥 파일 저장은 컨트롤 시프트 S나 컨트롤 S예요. 이렇게 저장하라고 나오겠지만 우리는 웹으로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Alt 누른 다음에 S. 그럼 이렇게 Save for Web이라는 게 뜹니다. 이게 어려우시다면 파일에 익스포트 가셔가지고 세이브 포 웹을 누르셔도 되세요. 근데 단축키로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Alt 누른 다음에 S. 모든 단축키 형태를 누른 다음에 S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확장자는 무조건 PNG24로 맞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PNG24 잊지 말고 잘 작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해서 저장할 위치를 해주시고 나셔서 저장이 되신다면 저장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수업 두 번째, 사진 불러오기와 크기 변형입니다.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것은요, 단축키가 따로 없어서 이건 눌러주셔야 돼요. 파일 메뉴에서 Place Embedded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바꾸는 건 트랜스폼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스폼 기능은 단축키로 할게요. Ctrl T 눌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불러오는 건 새 창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자인 기능사에서는 이미지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공되는 사이즈가 그 사이즈냐?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지 자체를 불러와서 사이즈를 변경을 하게 되면 비율이 흐트러진다든지 여백이 생긴다든지 작업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새 창을 만들어서 작업하면 간단하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새 창을 만드는 단축키가 뭐라 그랬죠? 컨트롤 N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된 사이즈를 작성해 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400에 300으로 가로랑 높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실습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픽셀 72 RGB 잊지 말고 작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 창이 뜹니다. 이미지 불러오는 건 파일에 Place Embed라고 그랬죠? 그래서 Place Embed라는 걸 누르셔가지고요. 위치를 찾으시면 되세요. 원래는 바탕화면에 제공된 소스가 있겠지만 전 다운로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끼 사진 제가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사진 하나 불러와 보세요. Place라는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트랜스폼이 뜨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맞추고 싶으면 처음부터 맞추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당기면 비율 고정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2020 이상의 버전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만약에 CS6다, CS3다 만약에 버전이 그러시다면 Shift를 누르셔야 정비율이 됩니다. 사진은 비율 고정이어야 예쁩니다. 일부러 비율을 흐트러뜨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으니까요. 비율 고정이 안 되면 Shift를 누르신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근데 다시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 그 트랜스폼 단축키가 컨트롤 T예요. 보이시죠? 다시 생기죠? 엔터 치면 적용되고 컨트롤 T 누르면 다시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변경할 땐 컨트롤 T, 적용할 땐 엔터 잊지 말고 이렇게 작업해 주세요. 수업 세 번째, 글자 제작과 그림자 넣기입니다. 글자 제작은 타입 툴로 합니다. 툴박스에 있는 이 T자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캐릭터 패널을 꺼내 주실게요. 캐릭터 패널을 타입 툴을 누르고 나면 이 옵션 바라는 데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패널이 뜹니다. 캐릭터 패널이에요. 1번은 글꼴을 바꾸시는 거고 이쪽은 굵기, 그리고 글자 크기, 네 번째는 줄 간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글자 색은 이쪽에서 바꾸시고 특히 선명도인데 보통 샤프로 그냥 놓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기억하실 건 글꼴과 크기, 그 다음에 색상 이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 쓰는 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타입 툴을 먼저 누르시고 나셔서 글자 설정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자를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형태는 글자를 쓰고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글자를 쭉 쓰고 나서 캐릭터 패널에서 변경하셔도 되니까 이 순서가 의미 있는 건 아니겠지만 타입 툴을 누르고 쓴다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글자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포토샵 보시면은 이렇게 한 줄로 툴박스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두 줄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전 이렇게 두 줄로 바꾼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때 이 부분에 타입 툴이 있죠. 그리고 타입 툴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옵션 바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옵션 바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캐릭터 패널을 꺼내는 건데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전 지금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글꼴로 되어 있는데 글꼴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글꼴을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걸리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굵기 설정 해주시고 글자 크기 전 36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셔가지고 이건 줄 간격인데 보통은 오토로 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서 색상 바꿔야 되겠죠? 자, 색상은 그냥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 샤프로 해놔야 좀 글자가 깨지지 않으니까요. 글자가 깨지면 당연히 미적으로 감점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주의하셔서 쓰시고요. 클릭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로렘 리숨이라고 나오는 건 2020 버전 이후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CS에서는 이런 글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하시면 되고 글자는 드래그해서 쓰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글자를 써볼게요. 자, 그럼 글자는 다 썼습니다. 글자를 다 쓰시면 이 이동 툴을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그럼 글자가 정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치 이동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글자 설정을 바꾸고 싶다면 누르셔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글꼴을 바꿨죠? 그럼 글꼴이 바뀌시고 색상도 바꿀 거다. 그럼 색상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처리가 되시는 거죠. 글자 크기도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요. 없는 글자 크기는 여기서 더 적으시면 더 커져요.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는 뒤에 배경 이미지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메인 이미지라든지 글자 설정할 때 문제지에 다 써 있어요. 가독성이 높게 하고 심미적으로도 잘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글꼴 설정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가독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사진 위에 글자를 올려놨다? 그럼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 그림자를 두시면 가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글자를 쓰셨다고 한다면 이 FX 보이시죠? 이 FX 버튼 선택을 하셔가지고 드롭 섀도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요. 그림자는 보통 검정색이니까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진하기 정도를 결정하는 게 이 오퍼시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 퍼짐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방향은 보통 아래로 그림자가 흐르잖아요. 125도인 게 가장 좋습니다. 설정이 이렇게 안 되어 있다면 바꿔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당겨보시거나 정리를 하시면은 그림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네들을 애우신다기보다는 슬라이드 바나 이 각도를 다 해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줄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작업만 잘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미지 위에 이렇게 글자가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밝은 부분에선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글자가 흰색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대하실 때는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시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가 되실 겁니다. 좀 확대를 해서 놓을게요. 자, 이때 좀 잘 안 보이는 부분 때문에 그림자를 넣고 싶다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레이어를 이렇게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이렇게 꺼내 놨고요. 글자 레이어를 반드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FX 누르시면 이쪽에 드롭 섀도우라고 있어요. 나머지 기능들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를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뜨는 거 보이시죠? 이때 각도를 125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네, 보이시죠?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밑으로 지게끔 처리를 하셔야 그림자가 밑으로 나올 거고 오퍼시티가 30%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로 하면 그림자가 커지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라든지 이런 거는 글자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이즈 조절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들어가실 겁니다. 네, 보이실까요? 이 그림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제가 오퍼시티를 더 진하게 해볼게요. 그럼 더 진하게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이 거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림자를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이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얘 눈을 끄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되게 밝은데 이렇게 사람의 눈은 금방 익숙해져서 지금 그림자 넣는지 잘 모르셨었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럼 글자가 훨씬 더 선명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글자의 가독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수업 네 번째, 커스텀 도형 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은 로고에 도형을 넣기를 원하는 문제나 혹은 나올지도 모르는 아이콘을 위해서 배워봅니다. 여기 도형 툴을 꾹 누르시면요, 세부 도형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커스텀 쉐입이라는 거를 누르시면 여러 모양의 도형을 꺼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쉐입 모양을 찾으셔가지고 요거를 꺼내 오시면 되고요. 모든 도형을 불러 오실 거면 요 Append Default Shape이라는 걸 누르시면 되기는 합니다. 버전에 따라서 그냥 All이라는 걸 누르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된 도형을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고요. 이렇게 도형을 제작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버전에 따라서 과거 포토샵 아이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파일은 제가 소스 첨부할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아주세요. 동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형 툴은 타입 툴 밑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모날 수도 있어요. 꾹 누르시면은요, 이런 일반 도형을 그리실 일은 많이 없을 테니까 커스텀 쉐입에 가서요, 주제와 맞는 아이콘을 그린다든지 로고를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의 모양들이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모양을 조금 찾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등록해 놓은 올 커스텀 쉐입이 원래 CS 버전들에 있는 도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2020 버전 이후부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러오는 건 이따가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런 요트 사진을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르셔가지고 도형을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비율 고정하려면 역시 Shift 눌러주시고요. 색상은 이 필에서 바꿔도 되고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꿔가지고 도형을 끌어갖고 올 수 있거든요. 이 도형이 마음에 안 든다 삭제하시고 그러고 나셔서 딜리트 키 눌렀습니다. 다른 뭐 나무 모양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시면 나무 모양을 누르셔가지고 역시 Shift 눌러서 비율 고정으로 하시고 색상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영상 하단에 첨부해 놓은 블로그 주소에 들어왔어요. 비밀번호는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제가 아까 사용했던 토끼 이미지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올 커스텀 쉐입이라고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다운이 다 되시면은 압축을 풀어주세요. 압축을 푼 파일에 보면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확장자가 CSH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으셔야만 쉐입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럼 불러오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툴이 눌려 있잖아요. 그러고 나셔서 요 설정 아이콘을 누르시고 임포트 쉐입으로 불러오시면 되거든요. 이때 다운로드에 저는 받아놔서 일로 올게요. 요 CSH라는 확장자 거를 불러오시면 로드가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불러와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불러와 있는데 그걸 불러와서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아이콘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제 생각엔 시험장은 다 CS6나 뭐 3 막 이러 해서 이 도형들이 다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2020 이상 버전을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제가 고양이 불러와 볼게요. 그럼 고양이 모양을 이렇게 끌어갖고 올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는 요거를 전부 다 올로 올 커스텀 쉐입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불러오셔야 될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선택하지 마시고 설정 누르셔서 올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제 컴퓨터에 깔려있는 게 CS 버전이 아니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시고요. 색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포토샵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면 기출 예상 문제 때 포토샵으로 파일을 만들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레벨 VS 코드 사용편.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